239명의 사람들이 탄 비행기가 공중에서 증발했습니다. 블랙박스 신호는 수심 4,500m 바닷속에서 희미하게 잡혔다가 사라졌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신은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잔해 조각 몇 개만 인도양 해안가에 떠밀려 왔을 뿐이죠. 마지막 교신 후 40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진 이 항공기는 왜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아무것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로 날아갔을까요? 기장의 자살인지 테러인지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무언가가 벌어진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항공사고로 남은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4년 3월 8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보잉 777 항공기 한 대가 이륙합니다. 목적지는 중국 베이징이었고 비행 시간은 약 6시간 정도로 예상됐죠. 기내에는 227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 총 23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중국인이었고 말레이시아인, 인도네시아인, 호주인, 프랑스인, 미국인 등 14개국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출장을 가는 길이었고 누군가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며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는 설렘 속에 있었겠죠. 그들 중 누구도 이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비행은 처음에는 완벽하게 순조로웠습니다. 항공기는 말레이 반도 상공을 지나 예정된 항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향했고 순항 고도에 무사히 도달했죠. 새벽 1시 19분 쿠알라룸푸르 관제탑은 MH370편이 곧 말레이시아 영공을 벗어나 베트남 영공으로 진입할 것임을 확인하고 호치민 관제센터로 연결해줍니다. 기장 자하리 아흐마드 샤는 마지막 교신에서 굿나잇 말레이시안 370라는 인사를 남겼는데 이것이 이 비행기에서 들려온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교신이 종료되고 불과 몇 분 후 MH370편의 응답기 신호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거든요. 항공기에는 트랜스폰더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건 지상 관제소와 통신하면서 비행기의 위치, 고도, 속도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장치인데 이게 갑자기 꺼져버린 겁니다. 베트남 영공 인근의 호치민 관제센터에서도 방콕 관제센터에서도 쿠알라룸푸르 관제센터에서도 더 이상 MH370편의 신호를 잡을 수 없었죠. 마치 비행기가 공중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관제사들은 당황했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통신 장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같은 항로를 지나는 다른 항공기들도 MH370편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무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민간 레이더에서는 사라진 MH370편이 뜻밖에도 군사 레이더에서 포착된 겁니다. 새벽 1시 22분 태국 군사 레이더가 MH370편의 위치를 잡아냈는데 비행기는 정해진 항로가 아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으로 가야 할 비행기가 급격하게 좌회전을 해서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몇 분 후 말레이시아 군사 레이더에서도 MH370편이 포착됩니다. 위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사이 태국만 상공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베트남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고 다시 말레이 반도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비행기가 방향을 바꿨는지,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15분, 간헐적으로 잡히던 MH370편의 레이더 신호마저 완전히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점은 말라카 해협의 플라우 페락 섬 근처였는데 그 이후로는 어떤 레이더에서도 이 비행기를 찾을 수 없었죠. 말레이시아 항공 관계자들은 모든 통신수단을 동원해서 MH370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새벽 3시 40분경 MH370편이 실종되었다고 판단하며 코드 레드를 선언합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24분 말레이시아 항공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H370편이 오늘 새벽 2시 40분에 관제소와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현재 수색 구조팀을 가동해 당국과 협력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첨단 기술로 가득한 현대 항공 시스템에서 비행기가 그냥 사라진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수색 작업이 즉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가 원래 가려던 항로, 즉 남중국해 쪽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죠.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등 여러 나라가 수색에 참여했고 선박과 항공기가 대규모로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잔해도, 기름 흔적도, 승객들의 유품도 찾을 수 없었죠. 마치 비행기가 공중에서 녹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정보가 공개됩니다. 실종 후에도 MH370편이 7시간 넘게 계속 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비행기에는 인마셋이라는 위성통 시스템이 있는데 트랜스폰더가 꺼진 후에도 이 시스템이 1시간마다 위성에 핑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 신호를 분석한 결과 MH370편은 마지막 레이더 포착 이후에도 계속 비행하다가 연료가 바닥날 때쯤 남인도양 어딘가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수색 범위가 남중국해에서 남인도양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남인도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진 바다 중 하나로 수심이 4,000m에서 6,000m에 달하고 기상 조건도 극도로 악화되기 쉬운 곳이거든요. 실종 발생 11일째인 3월 18일 수사당국은 호주 퍼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2,600km 떨어진 곳을 집중 수색합니다. 레이더 기록과 위성 데이터를 종합하고 연료 상태를 고려했을 때 비행기가 추락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계산한 거죠. 이틀 후인 3월 20일 인도양 남부 해상에서 항공기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 2개가 위성에 의해 발견됩니다. 수사당국은 희망을 품고 해당 지점을 수색했지만 위성 사진에 찍혔던 물체들은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난 3월 26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프랑스 방산업체 에어버스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합니다. 사진에는 100개 이상의 부유 물체가 확인됐는데 수사 끝에 밝혀진 그 물체들의 정체는 그저 바다에 떠밀려온 고철 쓰레기에 불과했죠. 4월 6일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인도양 수색을 진행하던 호주 합동수색조정센터가 바닷속에서 항공기 블랙박스 신호를 감지한 겁니다. 블랙박스는 비행기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장치인데 배터리 수명이 약 30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블랙박스를 찾아야 한다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힌 곳은 수심 4,500m의 깊은 바닷속이었습니다. 현존하는 기술로도 그 깊이까지 수색하는 건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죠. 결국 4월 14일 블랙박스의 신호가 완전히 끊기면서 수색은 또다시 성과 없이 마무리됩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사건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5년 10월 29일 마다가스카르 동쪽에 위치한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에서 MH370편의 잔해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됩니다. 해변을 청소하던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건데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보잉 77 항공기의 보조 날개 부분인 플랫포론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MH370편이 남인도양에 추락했다는 첫 번째 물리적 증거였죠. 하지만 거대한 항공기의 규모에 비해 발견된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했고 그것만으로는 비행기가 왜 추락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후로도 잔해 조각들이 아프리카 동해안 여러 곳에서 조금씩 발견됐지만 탑승객들에 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신도 유품도 옷 조각 하나도요. 실종일로부터 3년여가 흐른 2017년 2월 17일 말레이시아와 호주, 중국 정부는 MH370편 수색 작업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합니다. 12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해역을 수색했지만 비행기의 주요 동체를 찾는데 실패한 거죠. 2018년 미국 해양 탐사 업체인 오션 인피니티가 추가 수색을 진행한다고 공표했지만 이 또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8년 10월 30일 실종 4년 만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MH370편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400쪽이 넘는 보고서의 결론은 허무하게도 충분한 증거가 없어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비행기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과 대중들이 다양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된 건 기내 화재설입니다. 항공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조종사들이 급히 회항을 시도했다는 거죠. 실제로 비행기가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말레이 반도 쪽으로 돌아온 것은 가장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가설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서 조종사가 왜 한마디 교신도 하지 않았을까요? 비상시에는 먼저 비행기를 조종하고 그 다음 통신하고 마지막으로 항로를 확인하라는 원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몇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교신도 없었다는 건 설명이 안 됩니다. 테러나 하이제킹 가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MH370편에는 도난당한 여권을 사용한 승객 2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수사당국은 이들이 테러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들은 이란 국적의 젊은 남성들로 유럽으로 망명을 시도하기 위해 여권을 구매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테러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죠. 그리고 어떤 테러 단체도 이 사건에 대한 범행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보통 자신들의 행위를 과시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건 테러일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였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가설은 기장의 고의 추락설입니다. 마지막 교신 후 비행기가 보여준 행적을 보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조종했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급격하게 유턴해서 말레이 반도로 돌아온 것, 트랜스폰더를 끈 것, 레이더 탐지를 피해 고도를 낮춘 것,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로 날아간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행기를 이 정도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조종사밖에 없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통신 장비를 차단할 수 있는 것도 비행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기장 자하리 아흐마드 샤는 53세의 베테랑 조종사로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18년 근무했고 총 비행 시간이 1만 8천 시간이 넘는 숙련된 파일럿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의 집에서 발견된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충격적인 데이터가 복원됐는데 그가 남인도양 심해로 추락하는 비행 경로를 시뮬레이션했던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죠. 또한 그의 개인 생활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정치적으로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던 야당 지도자가 사건 직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종 보고서에서 기장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기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그가 사고를 일으킬 만한 명확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시뮬레이터 데이터도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파일럿들은 종종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경로가 반드시 범죄 계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었거든요. 결국 기장의 고의 추락설도 가설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3월 호주 언론을 통해 흥미로운 뉴스가 발표됩니다. 기계공학자 피터 맥마흔이 구글 어스를 분석하다가 MH370편의 흔적을 찾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는 모리셔스 근처 라운드 섬 인근에서 비행기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는데 실제로 사진에는 항공기의 꼬리와 날개처럼 보이는 부분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지역은 2년 전 MH370편의 날개 잔해가 발견된 곳이기도 했죠. 피터는 이미지 분석 결과 비행기 표면에 총알 자국으로 보이는 것이 가득하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속 보도는 없었고 구글 어스에 찍힌 물체의 진위 여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MH370편의 랜딩 기어 부분으로 추정되는 파편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행기의 주요 동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단 한 명의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블랙박스도 여전히 바닷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습니다. 남인도양의 수심 4,000m에서 6,000m 깊이 어딘가에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해답을 담은 채 말이죠. 2024년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다시 한번 수색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오션 인피니티도 다시 수색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MH370편 실종 사건은 현대항공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시대에
24시간 감시되는 하늘에서 거대한 보잉 777 항공기가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사건은 항공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비행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이 없었을까? 왜 조종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추적 장치를 끌 수 있었을까? 이 사건 이후 많은 항공사들이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강화했고 국제 민간 항공기구도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비행기는 방향을 바꿨을까요? 누가 그 결정을 내렸을까요? 239명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의 가족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야 하는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언젠가 바닷속에서 블랙박스가 발견되고 이 모든 미스터리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39명의 영혼도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도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